자, 7.2절의 극좌 표계입니다. 극좌 표계는 우리가 평면을 좌표평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직규좌 표계를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평각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반지름 길이 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극점을 하나 기준점을 잡아주죠. 얘를 우리가 극점이라고 합니다. 극점을 잡아주고 이렇게 반직선을 하나 잡아줘요. 반직선을 우리는 극축이라고 말을 해줘요. 그래서 이 극축은 실제로 우리가 뭐 반드시 뭐 x축과 평행하게 뭐 이렇게 뭐 있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고, 이 극축을 기준으로 여기에 우리가 한 점을 그리고 점의 위치를 표현을 할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P라고 한다면, 이 P를 우리가 극점과 극축으로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 이 극점을 지나면서 점 P를 지나는 이러한 우리가 또 반직선 하나 거주죠. 얘를 우리는 동경 또는 동경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극축으로 돌아가는 각, 얘를 우리가 평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세타로 많이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근데 이 평각을 쓸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일반각이라고 말을 하죠. 일반 우리가 뭐 en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물론 n은 정수이고요. 그 다음에 세타는 우리가 가능한 한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은 각으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뭐냐면 극점부터의 거리, 이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점까지 거리가 되는 거죠. 요 거리.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우리 어떻게 우리가 극점부터의 거리 r과 평각인 세타를 가지고 표현해주는 방법을 우리는 극좌표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극좌표계라 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축이, 그렇죠? 이 축이 어디든 있든 어떻게든 극적으로 반직선만 방향에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극축을 잡아주면 여러 방향으로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뭔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헷갈리는 점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극축을 잡아주는데 여기에 뭐를 잡을 거냐면 이렇게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있을 때 얘는 x축이고 얘는 y축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요놈을 우리가 이 원점을 지나면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가는 이 반직선, 그렇죠? 이 놈을 우리는 극축으로 잡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우린 직교좌표계와 지금 극축을 같이 놨으니까 여기에 점을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점을 표현하는데 우리 여기 왼쪽에 이제 그림처럼 여기 위에 한 점, P라는 점을 x, y라고 먼저 보도록 하죠. 그 직교좌표계니까 여기서 수선을 내리면 여기의 좌표는 x가 될 거고요. 요 점을 수선 내리면 여기는 y가 되겠죠. 그리고 극좌표계를 본다면 얘 동경을 연결해서 동경축과 이루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주고요. 이 거리를 우리는 r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r과 세타로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P라는 점을 직교좌표계에서 x, y, 극좌표계에서는 r,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x, y와 r, 세타 사이에 우리는 관계식, 그렇죠? 어차피 같은 점이니까 우리가 같은 관계식을 뽑아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는 뭐가 돼요? 여기가 x고 여기가 y니까 x분의 아니죠. r분의 x가 될 거고요. 사인 세타는 r분의 y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직교좌표계에서는 직교라고 쓸게요. x, y가 있는 거고요. 극좌표에서는 r, 세타가 있는 거죠. 얘네들 사이 관계식을 볼 건데, 여기서 x는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니까 x는 r 코사인 세타와 같더라라는 거고요. y는 여기 이 식에서 y로 정리하면 r 사인 세타와 같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r과 지금 우리가 세타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죠? 우리가 자 r과 세타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뭐를 x와 y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x하고 y를 알고 있을 때, 그렇죠? 우리가 뭐를 r과 세타를 구하는 방법인데 r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요 거리가 되거든요. 이만큼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이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의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타는 우리가 지금 보면 x하고 y를 알고 있는 거니까 x분의 y가 탄젠트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를 만족하면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세타는 탄젠트 인버스 x분의 y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역함수를 가지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냥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되는 이런 세타를 찾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우리가 극좌표계와 직교좌표계 사이의 관계식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대응한 점들을 우리가 좌표 변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제가 직교좌표계에서 우리가 누가 있냐면 점 P가 1, 루트 3이 있어요. 즉 x가 1이고 y가 루트 3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극좌표를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r과 세타를 잡아야 되니까 r은 루트의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니까 루트의 1 플러스 3이 돼서 2가 되겠죠. 그리고 세타는 탄젠트 세타가 1분의 루트 3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인데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이 되는 점은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의 사분면에서만 본다면, 그런데 얘는 지금 어디에 1, 루트 3은 어디에 있어요? 요게 세타니까 우리가 어디 1사분면에 있거든요. 1사분면에.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는 세타는 당연히 뭐가 되더라? 우리 60도를 나타낼 테니까 3분의 파이 요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극좌표로 나타내면 2, 3분의 파이 이렇게. 물론 일반각이니까 2n 파이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n은 정수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극좌표로 바꿔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반대로 극좌표로 우리가 직교좌표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어떤 내용을 볼 거냐면 우리가 노트라고 써보도록 하죠. 우리가 물론 극좌표에서 r, 세타를 나타내면 그죠? 여기에 이제 극측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극축이 있어가지고 여기 어딘가에 점 P가 있어도 r, 세타를 나타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 이제 반지름을 마이너스를 정의할 거예요. 반지름이 마이너스다, 거리가 마이너스다,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다 가상의 선을 하나 그죠. 극점을 지나는 이런 선을 그었을 때 여기 길이가 r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 반대편의 거리로 r만큼 갔을 때, 즉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아지는 요 점을 하나 찍는 거죠. 요 점이 우리는 마이너스 r, 세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극점 대칭을 하고 있어요. 얘가 이렇게 우리가 극점으로 대칭을 시켜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때 마이너스 반지름을 우리 정의하겠다라는 건데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면 이 점을 어차피 극점부터의 거리는 뭐가 돼요? r이 되겠죠. 그런데 평각은 여기가 세타였거든요. 근데 이 평각이 이만큼 돌아와야 돼요. 근데 요만큼은 180도니까 이 평각이 세타 더하기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반지름을 r로 그냥 다시 준다면 얘는 세타 플러스 파이라고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점 대칭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세타 플러스 파이로 표현할 수도 있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과 이 점과 이 점의 위치는 같은 점이다라는 거고 마이너스 반지름을 이렇게 플러스 반지름으로 바꿔서 파이만큼 더해서 표현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요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아까 했던 얘기 극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 3분의 4파이죠. 얘를 우리가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어떤 점이 되는지.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r이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세타는 3분의 4파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x는 당연히 r 코사인 세타였으니까 r이 마이너스 2고요. 코사인 3분의 4파이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얼마가 되나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했을 때 3분의 4파이면 요 정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동경이 이렇게 돌아온 게 3분의 4파이죠. 실제로 요만큼 각은 60도예요. 그러니까 1대 우리가 루트 3대 2가 만들어지고요.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y는 이러면 r 사인의 세타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의 3분의 4파이니까 얘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루트 3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 2, 마이너스 2, 3분의 4파이를 직교좌표를 맡으면 1, 루트 3이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얘를 이 마이너스가 지금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도 있어요. 얘를 반지름 2로 플러스로 만들어주면 3분의 4파이 플러스 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2, 3분의 7파이가 될 거고요. 2파이만큼 돌아가고 3분의 파이만큼 더 있으니까 얘는 2, 3분의 파이라는 점이 돼요. 근데 얘를 점을 정확히 찍으면 자 여기가 극축일 때 그렇죠? 3분의 파이만큼 돌아가서 3분의 파이만큼 세타가 돌아가서 그렇죠? 우리가 거리가 2인 점이죠. 여기 점이 찍히겠죠. 이렇게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직각삼각형 만들어주면 얘가 60도니까 1대 루트 3대 정확하게 2가 만족하죠. 그 요점의 좌표는 1, 루트 3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로도 풀 수가 있는데 아무튼 얘가 1, 루트 3이니까 우리가 아까 구했던 거랑 같은 점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도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직교 방정식과 극 방정식인데 물론 직교 좌표계에서 나오는 방정식을 직교 방정식, 극 방정식에 나오는 극좌표에서 만들어지는 방정식을 극 방정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극 방정식 우리가 R은 A라는 식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줬을 때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그러니까 원점부터의 거리가 r인 점들.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a인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세타가 뭐가 되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지겠죠. 얘가 뭐가 만들어져요? 이러한 점들을 쭉 모아놓게 되면 이러한 원이 하나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반지름이 a인 원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원을 극방정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R은 A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타는 알파라고 줬어요. 그러면 얘도 뭐 직교좌표계 만들어 상관없는데 만약 이렇게 뭐 극축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뭐를 세타가 알파로 고정되는 모든 점들. 그러니까 얘가 알파만큼 돌아갔을 때 반지름은 뭐가 됐든 거리는 뭐가 됐든 간에 아무튼 여기 있는 지금 찍는 이런 점들은 다 어떤 점들이에요? 뭐 요 점은 뭐 1, 뭐 알파든가 요 점은 2, 알파든가 뭐 요 점은 뭐 마이너스 1, 알파든가 이런 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이 다 알파인 모든 점들이니까 이렇게 직선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직선의 특징이 뭐냐면 극점을 지나고 편각이 뭐인 알파인 직선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점을 지나는 직선은 우리가 이렇게 세타로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겠죠. 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여기 또 예제를 보면 극방정식이 있어요. 극방정식에서 R은 2 코사인 세타이드라는 거죠.
얘를 우리가 뭘로 나타내자? 우리가 직교 방정식 나타내 보자는 거죠. 그럼 직교 방정식을 나타내려면 이제 x하고 y를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x하고 y가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양변에 r을 하나 곱할게요. 그러면 2r 코사인 세타죠. 근데 아까 x는 r 코사인 세타와 같다고 했고 y는 r 사인 세타랑 같다고 했어요. 근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r 제곱 사인 제곱이니까 r 제곱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 방정식이 r 제곱은 뭘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으로 그리고 r 코사인 세타는 당연히 x니까 2x 이렇게 얘를 넘겨와서 정리해주면 x 빼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 되니까 얘가 뭐가 되더라? 지금 어디 중심이 1,0이고요. 반지름이 1인 이러한 원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직교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방정식을 이렇게 직교방정식으로 바꿔줄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의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직교좌표계가 있어요. 직교방정식이 있어요. 여기서는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예요. 얘는 직교 방정식이죠. 자, 근데 얘를 풀어서 정리를 좀 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는 9가 있으니까 0이 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x를 r 코사인 세타, y를 r 사인 세타로 바꿔주면 요 놈은 x는 r 제곱의 코사인의 제곱 세타 더하기 r 제곱의 사인의 제곱의 세타 마이너스 6r 그다음에 사인 세타는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그죠? r 제곱으로 묶어주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니까 얘가 어떻게 r 제곱 마이너스 6r 사인 세타는 0 이렇게. 얘도 우리가 말하는 극방정식으로 r과 세타로 표현됐으니까 극방정식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책에서는 얘를 어떻게 봤냐면 r로 묶어냈어요. r 마이너스 6 사인 세타는 0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곱이 우리가 지금 0이 되는 거니까 r이 0이거나 또는 r이 6 사인 세타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나중에 우리 그래프 좀 더 그려보면 우리 r이 0인 거는 단순하게 극점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r이 우리가 6 사인 세타가 된다면 얘가 원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원이냐면 0,3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3이 원이니까 이렇게 돼요. 이놈이 얘고요. 얘는 요 점인 거죠. 근데 실제로 요 점은 여기 점에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는 그냥 어떻게 하자? 얘 하나만 쓰자라고 했어요. 근데 둘 다 써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더라라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뭐 보면 우리가 이번에는 직교좌표계에서 우리가 직교좌표계에서 쌍곡선을 줬어요. 이렇게 y 제곱은 1. 극방정식 한번 구해보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극방정식 바꾸려면 x는 뭘로 r 제곱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마이너스 y는 r 사인 세타니까 r 제곱 사인의 제곱의 세타는 1 이렇게. 그런데 얘를 r 제곱으로 묶어주면 코사인의 제곱 세타 그렇죠?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세타는 1이고요. 요 놈은 코스 싱싱이니까 r 제곱의 코사인의 2세타는 1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얘가 우리가 찾는 극방정식의 형태이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r과 세타로만 바꿔주면 되겠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7.2의 3에서는 헤스의 표준형 이렇게 볼 건데 얘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거 생각할 거냐면 헤세의 표준형 이놈은 뭐냐면 어떤 P를 지나요. P를 우리가 지나는 우리가 직선을 얘기할 건데 그 직선이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점 P를 우리가 지나고
좀 더 자세히 써볼게요. 이거. 자, 좀 지나고 P와 극점을 연결한 그럼 뭐가 있겠어요? 동경이 있겠죠. 동경 축과 뭐 수직인 직선. 얘를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 놈을 우리가 극축이라고 보도록 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점 P가 하나 있는 거죠. 이 P를 우리가 극좌표에서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R 제로 콤마 세타 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죠. 그런데 지금 본 것은 얘를 연결한 이렇게 동경이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얘가 동경인데 이 점 P를 지나면서 이 동경이 수직인 직선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죠? 이러한 수직인 직선인 거죠. 이 직선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이런 걸 봤는데 지금 여기 이 점은 R0, 세타 제로고요. 우리가 여기에다 점을 하나 다시 또 잡아주고 임의의 점을 하나 잡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점이라고 뭐 조금 겹치긴 하는데 좀 살짝 지워볼게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좀 더 연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임의의 점을 잡는 거죠. 얘는 임의의 점이에요. 극좌표에서 점이니까 R, 세타로 주도록 하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그죠? 요 점은 요 길이가 R이 되는 거고요. 요만큼 각이 우리가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아까 잡은 요 점 P는 요만큼 값이 세타 제로고요. 여기가 R 제로 값이 되죠. 길이가. 그렇다는 얘기는 요만큼 각은 요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졌죠. 직각삼각형 각은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지금 우리가 뭘 보는 거냐면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요각이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니까 코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세타의 제로 값은 뭐가 돼요? R분의 R 제로가 되겠죠. 요 길이가 R이고요. 요 길이는 R 제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양변에 R을 곱하면 R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 이놈이 R 제로가 되겠죠. 얘는 뭐가 돼요? 극방정식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근데 이놈을 우리가 이제 직교방정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한번 우리가 요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 코사인 법칙 합의 법칙을 통해서 얘를 풀어버리면 R 코사인 세타 곱하기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의 제로 플러스의 R 사인의 세타의 사인의 세타 제로는 R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R 코사인 세타는 X 값인 거고요. R 사인 세타는 Y 값이니까 얘를 우리가 X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제로 플러스 R Y죠. Y 곱하기 사인의 세타 제로는 R 제로란 값을 만들 수 있어요. 얘는 X하고 어차피 세타 제로와 R 제로 값이 고정된 상수값이니까 고정됐다고 본다면 X하고 Y에 대한 관계식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놈을 우리는 얘가 직교 방정식으로 만들어졌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세타 제로와 R 제로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직교 방정식 형태를 우리는 헤세의 표준형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을 볼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요식과 그렇죠? 요식 두 가지 형태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요 놈은 극방정식인 거고 요 놈은 우리가 헬스의 표준형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좀 보고 할까요? 자, 점 얘가 점 P가 우리의 2,3분의 파이를 줬어요. 그래서 이 점의 동경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에 대응하는 S의 표준을 구하자라는 거죠.
일단은 먼저 우리가 얘를 가지고 극방정 형태를 만들어 주면, 그죠? 요 형태가 더 좋겠네요. r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는 임의의 변수고 세타 제로가 3분의 파이죠. 이놈이 2랑 같아지는, 그렇죠? 얘가 우리가 찾는 극방정식인 거고요. 근데 헬스의 표준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를 가지고 변형을 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x 곱하기 우리가 코사인의 세타 제로 3분의 파이 더하기 y 곱하기 사인의 3분의 파이는 r 제로 누구죠? 2죠. 이렇게. 또 얘가 우리 헬스의 표준형이고 어차피 요건 특수각이니까 계산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계산하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우리가 2분의 1이죠. x 더하기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의 y는 2. 그래서 요 놈이 우리가 찾는 헬스의 표준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7.2절의 내용입니다.